순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동안 5천여 건에 대한 검체 조사를 진행했고 자가격리자만 8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봄 꽃게가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대신해 드론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되면서 3천여 명에 대한 접종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천 동부외과의원발 누적 확진자 수 25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틀 동안 검체 5천여 건을 제출했는데요. 전국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긴 상황에서 전남 지역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8일 새벽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동부외과 의원발 순천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을 넘겼습니다. 순천시가 해당 병원 방문자와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건 지난 6일. 이틀 사이 검체 5천여 건을 채취했고 2주 동안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민은 850명에 달합니다. 전국 4차 대유행 위기가 순천에서도 체감되고 있는 겁니다. 자가격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최근 며칠 사이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고 오늘은 7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지역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비를 무료화했습니다.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현재까지 19.4%.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의 경우 집단 면역을 기대하려면 3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백신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날까지 개인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는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모든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타 지역 방문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서남해에서는 모처럼 봄 꽃게가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획 부진에 시달렸던 예년과 달리 어획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조만간 안방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봄 꽃게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봄 꽃게 출하 간창인 진도 서망항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선들이 하나둘 진도 서망항에 도착합니다. 서남이 해안에서 잡은 꽃게를 육지로 옮겨주는 운반선들입니다. 운반선에 실린 꽃게는 상자에 한가득 담겨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무트로 올라온 꽃게는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시중에 팔려나갑니다. 올해 봄 꽃게는 예년보다 조업량이 크게 늘어 어선들이 연일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항구도 덩달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과 상인들의 발길이 줄었지만 온라인 택배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고 전년 대비해서 물동량 많지만 단가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80%가 감소되고요. 선별 작업을 마친 뒤 곧바로 이어지는 경매. 4월부터 알이 가득 찬 암꽃게가 킬로그램당 35,000원에서 최대 4만 원 선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잡힌 꽃게의 양은 약 12만 톤. 2년 전의 5배,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조업량이 늘어 어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올해는 바닷물 온도가 일찌감치 올라 산란기 적정 수온인 13도 선을 유지하면서 조업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어린 꽃게를 바다에 방류했던 사업도 조업량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4월 중순부터는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2톤에서 5톤 시작하다가 지금 한 10톤에서 하루에 12톤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꽃게가 13도에서 15도가 제일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방류 사업을 많이 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그 중에 이유가 하나고요. 최근 3년 동안 어획량이 저조해 활력을 잃었던 한국. 오랜만에 찾아온 봄꽃게 풍어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영암에서 드론을 활용한 작업이 시작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는 나종옥 씨.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아 8년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배에 꽃가루 수정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경우 같은 시기에 일을 해야 하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만 가지고 써야 되니까 지금 힘들죠.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에서 드론이 도입됐습니다. 5명이 6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30분 만에 마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름을 주거나 농약을 뿌릴 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돕기 위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의 한 드론 방제 업체는 9,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무료로 비료를 뿌리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균 30만 원 들었던 그 농약 살포가 드론을 사용하게 되니까 한 40% 정도의 비용이면 농가에 보탬도 되고 저희가 새로운 틈새로 시장을 좀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계속되면서 농촌진흥청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드론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1차 산업의 기계화를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 도내 특수교사와 초중등학교 보건교사 등 3,277명의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8일부터 도내 특수교사 등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잠정 중단 방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접종이 보류된 대상자는 대부분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인력, 교정시설 근무자 등입니다. 전남 지역 4.7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후보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4.7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모 선거구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장흥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 원을 49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전남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입니다.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남군의 유일한 연안항인 땅끝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땅끝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 공사는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 국비 31억 7,400만 원을 들여 2019년 12월에 착공해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상 1층, 연면적 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 매표소와 대합실, 사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는데요. 그동안 땅끝항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없어 조립식 건물에서 매표를 하는 등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땅끝항은 해남과 이웃한 노화도와 횡간도, 흑일도 등 완도군 지역민들과 해남을 찾는 관광객 등 연간 27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이용객들의 편의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가 900억 원 규모의 유달 경기장 매각과 관련해 지역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일 유달 경기장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 과정에서 당초 매각 예정가인 281억 3천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936억 6,40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업체 29곳이 참여했고 2위와 3위 기업의 응찰 가격은 800억 원대에 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목포시는 매매 계약을 맺고 오는 6월 7일까지 업체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이 오는 14일부터 전남 인재개발원 방면 시외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설 노선의 요금은 1,500원인데요. 운행 시간은 오전 8시 40분에 강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오후 5시에 인재개발원에서 강진 버스 여객터미널로 운영됩니다. 강진군은 신설된 시외버스가 강진과 광주를 잇는 직통버스 시간대와 연결돼 있어 교육생들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해 철선 울타리와 조류 퇴치기,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또 영암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한 도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무안에 소재한 도자 소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안 청계 농공단지에는 현재 도자업체 60곳이 입주해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 도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일정이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100원 택시 운영 조례 개정안 등 9가지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심의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됩니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근 불거진 광양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인 만큼 집행기관은 행정서비스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진에서 수확된 아스파라거스가 일본에 수출됐습니다. 강진군은 아스파라거스 500kg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8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출 계획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2.7배 증가한 4톤 수준입니다. 강진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가정을 찾아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에 홀로 거주하며 고장난 가전제품과 가구를 쌓아둔 채로 방치해 건강이 악화된 주민의 집 내부를 청소해주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목포시의 지원을 받은 주민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이른바 호덕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